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쿠팡 실적,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 그리고 보궐선거 구도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여권과 야권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슈 중 하나는 다시 부동산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권과 전월세 시장까지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다시 부동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일부 출연자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에 나오면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까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이광수 교수 역시 지금 부동산 이야기가 조용해졌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월 9일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 14개 구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점에 대해서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 3구가 아니라 외곽 지역 중심의 상승세이며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 전반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완전히 멈춰 있기는 어렵다는 현실론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상승 자체보다 이 흐름이 다시 투기적 수요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핵심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후 매물 흐름과 집값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투기적 수요에 좌우되지 않도록 세제, 금융, 공급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가 다시 시장을 흔드는 구조는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쿠팡입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면서 이른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적자를 냈고 매출 증가율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영업 손실 규모는 상장 직후였던 2021년 4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익성 하락의 배경에는 일회성 비용과 투자 확대가 있었고, 여기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 보상 쿠폰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지만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여론에서도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왜 책임은 다른 방식으로 지느냐, 광고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소비자 불편은 커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검찰 보안수사권 논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의 보안수사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쇼츠 영상을 다수 공개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와 오세원 검사, 또 지난달에는 박태현 서울 남부지검 검사와 조현희 검사 등의 영상이 제작됐고 현직 검사들이 직접 등장해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 TV가 사실상 검사 홍보 채널처럼 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유지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법무부의 이런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직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입장이 정리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 설득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소청 설립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2차례나 삭제됐는데 정작 법무부는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삭제 이후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무능한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까지
검찰의 보안수사 우수 사례로 포장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제도 논의라기보다 기관 간 여론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보궐선거와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인천 연수울에 전략 공천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본격적인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충북 지역 지원에 나서고 언론 인터뷰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지도부의 현장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지도부가 자기 홍보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지원의 중심은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가 어느 인사를 필요로 하는지 먼저 묻고 지역 구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평택을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김용남 후보가 조국 혁신당 후보 등을 상대로 100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후보가 자신이 민주당 개혁 노선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애초부터 민주당에 입당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있었고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도 있었지만 합리적 보수에 가까운 인물로 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송 전 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경우 차기 당권 구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 권력 지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공천 흐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은 민영배 전 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여당 후보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내려놓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후보만 내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누가 공천을 받을지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한때 황연필 역사 강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임무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인재영 입식을 열고 임 부위원장의 공천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무영 부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하이텔 1세대 IT 전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그리고 대통령실 여정까지 함께하며 디지털과 AI 정책의 뼈대를 만든 핵심 참모로 평가됩니다. 한편 무소속으로는 구봉기 전 촛불행동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이재명의 대변인, 아산을 대변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바꾸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전은수 후보는 자신을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출마한 후보라고 소개하며 아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평균 연령 40.9세의 젊은 도시 아산과 41세의 자신이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산의 현안을 진단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교육자의 시선으로 아산의 내일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후보는 초등교사에서 변호사가 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비와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공주교대에 진학했다는 개인사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경 작가가 일찌감치 공천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 지역은 여야 40대 여성 정치인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쿠팡의 실적 충격은 플랫폼 기업 책임론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법무부의 홍보전은 제도 개편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으며 보궐선거 구도는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과도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정치 뉴스는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민심의 방향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에서 민심은 안정과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제에서는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서는 권한의 균형을 묻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특히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보궐선거 공천 확정 과정은 정치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와 보궐선거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